네, 저는 이제 대전 3기에서 이번에 공부를 시작하고 AI 리뷰 분석 시스템을 발표하게 된 김장팀의 리더 김건국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의 목차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소개, 시연 영상,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 그리고 저희가 겪었던 문제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던 해결 방안, 그리고 향후 개선 사항으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희 팀원은 일단 저와 김영래 팀원, 장한영 팀원 총 3명이 있고 맡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 또한 저희는 이제 코렐 프로와 프로 플러스를 주로 활용해서 활용을 했고요. 개발 환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이런 코로나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배달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리뷰를 통해서 리뷰의 수와 뭐 이런 많이 본다는 자료와 토대로 리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지만 우측 보시는 것과 같이 성의 없는 리뷰나 이런 간략한 리뷰들로 인해서 새로 접하는 그 음식점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리뷰는 가게 매출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실하고 판매자는 리뷰를 통해서 개선 방안 및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뷰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도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리뷰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뷰의 질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신규 음식점에 대해 접할 때 이 음식점에 대한 게 어떻고 정보를 얻기 용이하게 하자라는 것과 함께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이 상세하게 작성된 리뷰에 대해서 본인들의 긍정과 부정으로 따로 모든 리뷰를 다 읽는 것이 아닌 긍정과 부정으로 따로 리뷰를 분리시켜서 본인들이 필요한 리뷰를 접하게 하는 걸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의 기획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처음에 이제 3요소 모델이라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리뷰가 작성되었을 때 저희가 이런 맛, 양, 배달 이와 관련된 3요소들에 대한 요소들이 작성된 리뷰에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을 모델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해당 모델에서 해당 요소 어떠한 요소들이 하나라도 빠졌을 경우에 그 빠진 요소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내서 리뷰를 다시 작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에 대해서는 감정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리뷰를 분류하게 됩니다. 이 분류된 리뷰는 긍정과 부정문으로 따로 리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모든 리뷰를 읽지 않고 원하는 리뷰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보통의 저희 같은 이제 음식점의 리뷰를 다룰 때 되게 좀 그냥 간략한 한 화면에서 그냥 리뷰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챗봇과 같은 채팅 형식이라는 그런 새로운 흥미 요소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제 상세한 리뷰 작성을 권유함으로 인해서 의미 없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리뷰의 수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이런 걸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세한 리뷰를 통해서 음식점에 대한 판단 근거가 더 발생해서 새로운 음식점을 접할 때 정보를 더 얻기 용이할 것이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본인 이제 상세한 리뷰와 긍부정으로 나눠지는 리뷰로 인해서 본인 음식점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연 영상을 먼저 보시기 전에 이런 알고리즘 구성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좌측에 되면은 리뷰가 작성되면 요거에 이제 모델 1이라는 게 3요소 모델입니다. 작성된 리뷰에 대해서 그 요소들이 충족되어 있는지 충족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일차적으로 판별이 진행되고 요소가 전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빠진 요소에 대해서 다시 입력해달라고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루프를 돌고 요소가 전부 충족될 경우에는 우측으로 가서 문장을 먼저 나눠주게 됩니다. 이 문장 나누는 부분에서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식 리뷰의 특성상 예를 들자면 배달은 빠르나 맛은 없다. 과 같은 이런 반대되는 감정의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분리시켜주는 게 모델의 입장에서나 결과값의 정확도를 높일 거라고 판단해서 문장 분리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먼저 나누고 각 나눠진 문장에 대해서 감성 분류 모델에 들어가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지는 형식의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일단 1차적인 먼저 시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채팅을 치게 되고 이러면은 영상 좌측의 그래프는
가장 최신에 작성된 리뷰에 대한 3요소 모델에 대한 예측값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각 예측값이 모두 적용하게 된다면은 이쪽에 긍정과 부정, 적용된 문장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지고 이런 워드 클라우드도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런 도넛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각 문장들에 대해서 이게 긍정의 점수와 부정의 점수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한번 모델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쪽 그래프들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한 번에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입니다. 맛과 양, 배달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각 다 있다는 식의 그래프가 표현이 되고 긍정과 부정, 이 같은 경우는 다 긍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긍정에 대한 점수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이런 영상을 시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셋은 크게 이제 모델을 두 개 사용했기 때문에 3요소를 분류하는 모델과 감정 분석 모델에 있어서 3요소 분류 모델은 이게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의 데이터 셋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기요를 통해서 리뷰를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크롤링해서 약 4만 5천여 개 정도를 크롤링해서 했고 클래스에 대해서 이 리뷰에 대해서 맛과 양, 배달에 대해서 이게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지 존재 여부를 0과 1로 직접 레이블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감성 분석 모델의 경우 모두의 말뭉치를 활용했고요. 모두의 말뭉치에서 다행히도 POI 관련 리뷰 감성 말뭉치 셋이 있어서 이 리뷰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감성 분석 말뭉치를 통해 약 10만여 개, 10만 5천 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확보했습니다. 아래 보시는 예시와 같이 이 문장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클로버트 베이스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해당 모델에서 3요소 분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추가할 때 각각 요소들이 한 문장에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출력을 다중으로 출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다중 출력을 진행하고 감성 구성 모델은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포함한 일부냥 레이어 하나 정도 추가해서 문장을 분류하였습니다. 이제 모델 평가 매트릭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요소 분류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음식점들이 리뷰 이벤트라는 걸 진행하다 보니까 특성상 맛이 있다는 그런 맛에 대한 리뷰의 양이 다소 존재하는 불균형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클래스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해 전체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이크로 F1 스코어를 사용하였고요. 네, 그 다음에 감성무장 모델의 경우는 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5대5 정도로 균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모델 전반의 성능 파악이 용이한 매크로 F1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4만 5천여 개를 크롤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레이블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처음에는 사실 모든 한 개 인력 소요가 크다 보니까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식을 접했고 이 러닝 했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일단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 수작업으로 레이블링을 약 5천여 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키워드를 통해서 레이블링을 약 2천여 개도 추가적으로 진행했고요. 이 합쳐진 7천여 개에 대해서 모델을 1차적으로 학습해서 하고 이후 이제 4만 5천 개에서 실전에 뺀 3만 8천여 개 정도의 데이터에서 처음 3천 개부터 점진적으로 추가하고 학습하고 비레이블링 다시 레이블링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4만 5천여 개까지 데이터셋을 레이블링하였고 이 결과 이 스코어가 F1 스코어가 0.69에서 0.763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MLM 태스크의 이제 TAPT 방식을 진행하였는데요. 기존 클로버트 베이스 모델에서 크롤링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또 크롤링을 해서 MLM 태스크 방식으로 사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클로버트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모델의 F1 스코어고요. 이런 TAPT MLM 태스크 학습을 진행하고 나서 F1 스코어가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웨이트 앤 바이어스의 수입 기능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와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F1 스코어 역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게 실제적으로 외부로 구현돼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 이런 프로토타이핑 도구인 스트링릿을 통해서 웹 시스템의 전반적인 플로우를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셋 다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이런 파이썬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다양한 컴포넌트를 통해 UI 구현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서 이런 스트림릿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스트리밋을 통해서 막 내부적 UI로만 디자인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가 좀 더 이런 폰트나 다른 것, 이런 배경 화면 같은 거를 바꾸고 싶어서 CSS 해킹을 통해서 스타일 시트를 구현해서 디자인적 요소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접했던 문제와 해결했던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블링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크롤링한 4만 5천여 개의 데이터에서 모두 수작업으로 레이블링하는 것은 인력 소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요소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긴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했던 방식이 이런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단 문장 유사도 같은 경우는 문장의 유사도를 기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 문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장 유사도를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키워드 추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여 개의 키워드 추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키워드 추출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로 나눈 다음에 키워드를 뽑긴 했지만 음식 리뷰의 경우에는 이런 신조어나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 명확한 키워드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한 좀 되게 돌려 말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 레이블링에 대한 실수의 요소들이 좀 다분해서 이런 키워드 추출에도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좀 배달이 빠르다와 같은 이런 명확한 키워드들만 선택하다 보니까 약 2천여 개의 데이터 셋 정도만 레이블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런 수작업과 일부 키워드 추출한 데이터를 합쳐서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런 레이블링 과정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같은 경우 이제 오분류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을 직접 레이블링하면서 좀 눈안으로도 확인했던 부분인데, 되게 이런 3요소 같은 데이터셋에 마지막에 사장님 너무 맛있었어요, 사업 번창하세요 같은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좀 이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모델 내지 테스트에 만약에 사업 번창하세요라는 문장만 넣었을 경우에 의외로 이게 맛에 대한 요소를 얘기하는 거라고 모델이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민을 1차적으로 고민했을 때 문장을 분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했는데, 사실 이런 다중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문장들의 경우 분리 후 이런 해결을 된다 생각했지만 이런 각 세 가지 요소들이 명확하게 문장에 분리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업 번창하세요와 같은 이런 문장들은 저희 3요소 태스크의 경우 레이블링 과정에서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맛이나 배달, 양 이런 것에 관련된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3요소와는 관련 없는 뭐 네이버 영화 리뷰 데이터셋이거나 일상 대화 리뷰 데이터셋 같은 경우 일부를 좀 추가해 줌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계속 나오는 이런 문장 분리의 문제인데요. 음식 리뷰의 특성상 한 문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분석, 감성 분석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문장 분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런 형태소 분석기들의 이런 라이브러리를 좀 확인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비교적 최신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키위나 이런 문장 분리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키위를 사용을 해봤지만, 사실 되게 이런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리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꼬꼬마를 사용해 보았는데, 이 경험상으로는 어마러미를 기준으로 우측에 보시는 어마러미를 기준으로 자르면 문장의 분리에 대해서 양호한 성능을 보이고는 있으나,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꼬꼬마가 타 분석기보다는 이런 품사 태그표의 종류가 다양은 한데 이 직접 문장을 분리해주는 메서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코드를 작성해야 했지만,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키위나 타 형태소 분석기와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뭐 맨 뒷단에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리뷰 간소화 문제인데, 이건 약간 좀 기획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통 소비자들은 특정 리워드가 없다면 리뷰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와 반대로 저희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리뷰를 더 작성해라, 그런 소비자들에게 귀찮성과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은 물론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뭐 리워드를 주는 기획적인 문제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들일 것이며, 리뷰의 질을 높이는 것은 뭐 기업의 입장에서나
소비자의 추후 입장에서 모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리뷰를 작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권유하는 것으로 챗봇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정 시간 후가 지나면 이 우측의 타이머가 지나면 그냥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이런 타이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좀 기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했고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분리 모델에 대해서 요소별 문장을 분리해주는 모델의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채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소비자 채팅을 쓴 다른 타 소비자가 이런 리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뷰 전체를 한 문장으로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냥 지금 있는 리뷰들만 합치다 보면 맥락이나 말이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작성된 리뷰를 한 문장으로 모아서 생성하는 이런 모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끝이 났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